네,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양의 정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양의 정수가. 근데 리듀스 제로로 그걸 다운 시킬 수 있는 스텝을 만들어내는 건데, 문제가 어떤 거 해야 되냐면은, 아직 대회는 중입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어요. non negative integer num.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해요. 네, 어떤 숫자에 num을 주는데, 이게 짝수이면 나누기 2를 하고 다시 나누기 2를 해서 다시 num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홀수이면 num에서 빼기 2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 연산을 하느냐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홀수인지 체크한 거죠. 1비트가 1이니까 이거 뭐 모듈러 나머지 취해도 되고 뭐 다 똑같은 겁니다. 홀수이면 하나 빼고, 짝수이면 2로 나누고 시프트에서 한 비트 밀고 해서 몇 번이나 이 룹을 도는지를 세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5312번 문제네요. 이거 이제 실제로 프로블럼 섹션에 올라옵니다. 네. 그 서버레이, 사이즈 K의 서버레이의 수를 그라는 건데, 그 사이즈 K의 서버레이의 평균이 스레시홀드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경우에 그 서버레이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버리지라는 거를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에버리지 안 냈고요. 에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에버리지를 구하려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저는 에버리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이즈가 K인 어레이의 에버리지라면 사이즈 K의 토탈 썸은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같거나 큰 경우니까 에버리지가 에버리지가 스레시홀드보다 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요거니까 이거를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풀면은 그 서버레이 썸이 스레시홀드 곱하기 K냐를 보는 거죠. 이거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솔루션을 제가 작성한 솔루션 한번 볼까요? 제가 작성한 솔루션은, 그래서 먼저 그 K개보다 n이 사이즈가 작으면은 뭐 없는 거니까 그때는 0을 리턴하면 되고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요게 이제 스레시홀드 썸, 좀 보기 쉽게 표현하면 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스레시홀드 썸 스레시홀드 스레시홀드 썸 스레시홀드 썸 스레시홀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면 스레시홀드 곱하기 K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크게 어떻게냐 보면 되죠. 그런 다음에 앞에 처음 K개를 저는 주로 이렇게 그냥 저는 이런 복잡한 그 코드에다가 뭉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딱 지어서 명확한 단계를 걸치는데, 맨 처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사이즈 K개 어레이가 n짜리 어레이가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앞에 K개를 딱 본 거예요. K개.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합니다. 썸 스레시홀드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과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이제 스레시홀드를 볼 거잖아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의 서버레이를 체크할 거잖아요. 요만큼, 그죠? 네, 여기를 체크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구간에 썸을 구해놨으니까, 여기 앞에 구간에 썸은 구해놨다면, 이게 썸이라면 여기 거는 빼고
그죠? 여기 세로 들어오는 여기는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새로운 그 옆에 한 칸 밀린 구간에 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구간은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구간의 거는 빼주고, 그거를 썸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 스레시홀드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결과를 하나씩 증가시킨 겁니다.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서버리 썸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버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일정 구간에 여기에 썸을 구했다면 새로운 구간, 이렇게 생긴 새로운 구간을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 거는 빼주고 여기 건 더해주고 또 옆으로 들어가면서 또 그렇게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타임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죠? 루비 n번 돌죠. 그래서 ON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angle between hands of clo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구하라는 건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분침만 보죠. 먼저 그러니까 시침만 보죠. 시침 기준으로 보면 얘가 한 바퀴 다 돌는 게 360도겠죠. 그죠? 여기 한 바퀴 다 돌면 360도. 그럼 얘가 한 바퀴 다 도는 데까지 얼마 걸리죠? 12시간. 그죠? 근데 지금 분침과 시침의 간격이니까 이거를 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12 곱하기 60분. 그죠? 12시간 곱하기 60분. 이게 토탈이죠. 이 분만큼 돌면 얘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현재 시간을 주면은 360도 곱하기 현재 분이라고 하는 분요. 그 중에 12 곱하기 60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12 곱하기 60 분이잖아요. 이게 분. 현재 분이 뭐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시간 곱하기 60 더하기 분. 그죠? 현재 시간 곱하기 60 더하기 분을 하면 현재 토탈 분이 나오잖아요. 토탈 몇 분이 지났는지, 토탈 12시 여기 정각부터 여기서부터 몇 분이 지났는지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침의 각도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토탈 분이에요. 이게 토탈 미니츠를 그쵸? 토탈 미니츠를 60 시간에다 60을 곱하고 분 더한 거 토탈 미니츠고, 토탈 미니츠를 60 곱하기 12로 나눠주는 거죠. 그거면 이 전체 이 한 바퀴 도는 거에 비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360도 각도로 변환했을 때 시침의 앵글 아워, 그러면은 앵글 분침의 앵글 아워, 앵글 분침. 그러면 이제 분침은 어떻게 되죠? 분침은 더 쉽죠? 분침은 매분 현재 분침은 이렇게 있으면 분침이 이게 12시 기준으로 한 바퀴 다 도는데 360도고, 그죠? 근데 여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리잖아. 1시간. 그러니까 60분이에요. 60분. 그러면은 360도 곱하기 분 나누기 60 하면 분침 각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시침 각도.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360 곱하기 분 곱하기 나누기 60 해서 분침 각도가 납니다. 그 두 개를 구해서 그걸 빼줘요. 빼주면은 절대값 수치하겠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줬을 때 180도를 넘어가면 360도에서 빼야 되겠죠. 이게 더 작은 각을 리턴하라고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에 점프 게임 4. 점프 게임 문제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네요. 네, 요 문제는
문제는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5314번 문제입니다. 점프 게임 4. 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낮에는 집에 제가 제 방에서 하는데 가족들의 생활하는 소리가 다 녹음이 되다 보니까 다 잔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깨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조용조용히, 제가 이렇게 원래 이런 텐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금 약간 이런 얘기할 땐 좀 업된 텐션으로 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는 수 없죠. 뭐 저는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네, 웃져가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제를 하나 가지고 해보죠. 맨 처음에 123 마이너스 23 404 100 23 23 23 3 404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옆으로 한 칸은 무조건 갈 수 있다. 여기 있으면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무조건 갈 수 있다. 또는 숫자가 같은 게 있으면 갈 수 있다. 뭐야, 이렇게 100. 그죠? 그럼 여기는 제 자리, 처음 자리니까 0이고, 여기는 지금 이대로라면 한 칸만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3에서는 또 어디로 갈 수 있나요? 같은 숫자들은 다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옆에가 같은 숫자니까 여기 2 같은 숫자는 다 갈 수 있고요. 또 얘가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이 없네요. 네, 마이너스 23이 공교롭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아까 여기 띈 거 있죠. 100까지 띈 거 있었으니까 그 다음 100을 띄려고 보니까 없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없지만 어쨌든 옆으로 앞뒤로 한 칸은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404 처리를 하면, 404는 같은 번호로는 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뛸 수가 있네요. 벌써 3, 그죠?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 23도 뛸 수 있죠. 같은 숫자들 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옆에 있으면서도 같은 숫자네요. 그럼 다 여기 3씩 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옆으로도 뛸 수 있지만, 얘가 옆으로 뛰면 3스텝이 되는데 여기 1스텝이 있었으니까 이미 뛸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옆에서 한 칸 와서 4스텝이 되겠네요. 스텝 4. 그죠? 네, 네 번 뛰면 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그래프로 해석해 볼까요? 100 처음이고요. 23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옆으로 가니까. 그죠? 마이너스 23. 번호로 인덱스를 해볼까요? 좀 보기 편하게. 예를 들면 처음에 0번 100, 그죠? 여기서 0번은 1번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1번으로. 그렇잖아요. 옆에 한 칸이니까. 그러면 1번은 2번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1번, 2번에 당연히 가죠.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죠? 여기로 갈 수 있고, 3,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죠. 4, 몇 번까지 써요? 이게 1, 2, 3, 4, 5, 6, 7, 8, 9 9개나 있네. 9개나 있네요. 5, 6, 7, 8, 9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은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로는 한 칸씩 갈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문제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숫자들은 이동할 수 있잖아요. 23에서 23으로 갈 수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404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면
0에서 3번으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0에서 3번으로 갈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3에서도 0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여기 마지막 끝으로도 갈 수 있네요. 아니죠. 0에서 4번으로 가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4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4번으로. 이게 아니라 4번으로. 여기서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4번도 올 수 있고요. 3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3은 네, 3은 끝으로도 갈 수 있네요. 여기 네, 끝으로 갈 수 있네요. 3은 마지막 9번으로 갈 수 있네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은 여기로 왔고 23은 여기 세 군데가 5, 6, 7은 서로 다 갈 수 있네요. 5, 6, 7은 5와 6 간에도 이렇게 되고 5와 7도 되고 6과 7은 이미 돼 있고요. 5와 7도 이미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원래 돼 있는 거네요. 여기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브러쉬가 너무 작네. 이렇게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또 3은 없죠. 따로 같은 숫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제가 그래프 할 때 그 웨이트 없는 최단거리 구하는 거, 웨이트 없는 그래프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졌죠. 제가 제 그래프 알고리즘 거기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쇼티스트 패스 구하는 거랑 똑같아졌어요. 이런 웨이트 없는 최단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네, Q를 쓴다고 했습니다. Q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Q를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속된 같은 값이 너무 많아지면 그래프에 이 노드를 다 연결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이게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Q를 써서 최단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이거를 미리 다 그래프를 다 연결해 놓으면 아주 그래프 연결하는 게 복잡해져요.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여기 dp를 디스턴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턴스 그냥 제가 빨리 코딩하다 보니까 이름 짓는 거를 빨리 하려고 그냥 순간적으로 dp라고 했지만 디스턴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디스턴스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여기 인피니트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끝에까지 올 수 있어요. 한 칸씩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스턴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해서 풀었냐면, 결국은 저 그래프인데 맨 처음에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디스턴스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쵸. 그 전에 먼저 저는 같은 숫자들을 발라냈어요. 같은 숫자들을 인덱스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라면 -23번들은 따로 모아놓고 23은 인덱스 이 위치 5, 6, 7은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404도 이렇게 따로 인덱스를 모아놓고 해서 인덱스들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이게 해시맵으로, 이게 해시맵이니까요. 그쵸? 이건 해시셋이에요. 이거는 왜 필요한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쇼티스트 패스 구하는 거죠. 그다음 Q를 만들고 인덱스하고 뎁스, 여기는 이제 뎁스라기보다는 디스턴스겠죠. 디스턴스, 인덱스와 디스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0번부터 출발하니까 0번부터 같은 숫자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숫자에 있는 곳으로는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일단 Q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가 0 스텝이니까 그 다음에 1번 스텝이겠죠. 그래서 같은 숫자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전부 다 1스텝으로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미 제자리인 것들을 여기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가 사실 이 경우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답은 달라지지 않지만, 로직상으로는 인피니티가 아니면 이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디스턴스, 왜냐면 0번까지도 이게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0번은 0이어야 되는데 0이 1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맨 끝에 값만 있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답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맞고요. 맞지만 올바른 코드는 여기에 이 조건을 넣어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냐면 디스턴스가 1이 되도록 이제 그 숫자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숫자들을 확장했다. 요렇게 같은 숫자들을 확장한 거를 처리를 해줬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셋에다. 이건 뭘 위해서? 네, 같은 숫자를 처리해줬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네, 같은 숫자들을 이미 처리해줬다니까 요렇게 같은 숫자 확장을 해놨다. 엣지 확장을 했다. 이렇게 같은 숫자들의 그룹은 이렇게 이런 같은 숫자 그룹들은 확장을 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의미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앞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앞뒤 처리를 하면서 앞에 디스턴스 하나씩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앞에 처리하지 않았으면 걔네들로도 갈 수 있는 디스턴스 계산해 주는 거죠. 이런 앞뒤. 그 다음에 Q를 돌면서 Q가 비기 전까지 도는 거죠. 이제 Q에서 하나 꺼내서 이거는 S에 없으면이거든요. 네, 이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 같은 숫자를 가진 곳으로 디스턴스를 점프하는, 같은 숫자를 가진 곳으로도 점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숫자를 가진 곳으로 점프를 하지 않았으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숫자를 가진 곳에 점프를 하지 않았으면 점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이미 처리되지 않은 것이면 이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방문하지 않은 곳이었으면 네, 그 같은 숫자 확장 엣지로도 디스턴스 계산을 해서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값도 방문했어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좀 더 이걸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해시맵을 안 쓰고 또 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좀 한번 각자 연구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요게 이렇게 이 같은 숫자 확장을 처리를 한 거 말고 이거 앞뒤로도 옮겨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옮겨가는 경우, 이건 앞으로 가는 경우, 앞으로 바로 앞에 것도 아직 방문 전이면 그쪽으로도 디스턴스 확장을 해주고, 네, 뒤로도 방문하지 않았으면 디스턴스 확장을 해주고 하다 보면 끝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값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뭐 그래프랑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하고 동치 문제예요. 동치라는 거지, 이 문제 자체가 그래프 문제라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점프를 해서 옮겨갈 수 있다는 거는 그래프 문제하고 동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점프하는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점프 스텝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트가 없는 그래프하고 동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웨이트가 없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하려면 Q를 써야 된다는 거는 이미 자명한 방법이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 그래프 강의를 꼭 들어보십시오. 그 동영상에 있어요.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 Q를 쓴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 Q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 0부터 출발하는 것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을 일단 초기 값을 Q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다가 0번만 집어넣고 요 루틴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전체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스턴스를 0으로 놓고 0에 디스턴스도 0, 그죠? 0에 0번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확장 같은 것들을 그대로 또 할 수가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깔끔해졌네요. 네, 이렇게 셋을 하고 디스턴스를 0으로 만들고 Q를 가지고 증가를 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Q에다 넣고 Q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Q에다가 집어넣고 첫 번째 위치를 집어넣고 Q에서 꺼내서 여기 숫자 같은 인덱스 확장 같은 숫자인 것들을 확장하는 거 있죠. 엣지 확장하는 것들을 처리되지 않았으면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지 처리해주고 방문하지 않았으면 처리해주고 하면 마지막 위치의 최단 거리가 계산이 된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거를 그래프적인 생각으로 Q를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 편집해서 대회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